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라든지 월세로 들어가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청산가치는 바로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보통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갚아가는데 이 총 금액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개인회생은 기각이 돼요. 36개월 동안 내가 내는 월 변제금을 합쳐보니까 한 3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내 재산은 2,999만 원이어야 돼요. 1원이라도 많아야 돼요. 근데 재산이 4천만 원인데 36개월 동안 갚는 돈이 3천밖에 안 된다. 그럼 개인회생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장 60개월까지 늘려가지고 이 4천만 원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으셔야 돼요.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 청산가치 재산에는 내가 가진 부동산도 포함이 돼요. 그것도 시가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가가 1억이다. 그럼 1억을 이 재산에 다 집어 넣으면요. 재산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가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1원이라도 더 많이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을 재산으로 잡으면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 겁니까? 개인회생 자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법원에서는 아니 너 재산이 1억이나 있는데 왜 개인회생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리하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회생에는 할 때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을 팔면 이 부동산이 1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억을 팔면 이 1억은 이것도 재산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 1억을 가지고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하는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 7천만 원으로 해서 월세를 들어갔다 라고 하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에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5,500, 광역시 같은 경우는 2,800까지는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청산가치, 즉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집을 팔아서 3천은 이렇게 복비 쓰고 법무사 비용 쓰고 남은 7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었다. 혹은 월세집을 얻었다. 라고 하면 이 7천에서 5,500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얼마가 돼요? 1,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확 낮아지니까 변제금이 확 줄어들죠. 이러한 점이 유리한 점이에요. 광역시는 2,800을 공제해주고 아무튼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재산, 즉 청산가치가 낮아지니까 내가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회생 직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든 월세를 들어가든 하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에요.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금은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뢰를 한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 법무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대부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비전문가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회생법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공제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공제해 달라고. 그래야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면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